오늘은 향후의 연준 금리,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의 지금 시장의 예측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시황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수요일 아침인데요, 5월 10일. 지금 코스피는 2507 정도 돼 있고, 이자율은 별로 안 움직이고 있고, 원달러는 1323원 정도인데요. 원달러 생각보다 진짜 잘 안 빠지네요. 저번에 빠질 줄 알았는데 좀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멈추는데,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도 이제 원달러가 많이 따라는 안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달러 옌원 같은 게 지금 980 정도에는 있는 것 같고, 결국은 한국은행이 1340원 정도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 쪽, 그러니까 옵쇼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약세 베팅 하던 게 약간 겁이 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그러니까 달러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. 물론 그 이유가 무역수지일 수는 있는데, 결론만 보면 달러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요. 그래도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미국 주식시장 쫓아가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고, 미국 주식시장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매우 조용하잖아요.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매우 조용하고, 뭐 빅스도 지금 뭐 16 근처에 있으니까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꽤 변해요. 특히 2년짜리 또 많이 변하고, 미국 이자율이요 꽤 많이 변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주식시장은 이자율에서 경기로 조금 포커스가 옮겨갔다, 뭐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고, 또 경기가 중요하니까 실적도 중요하다, 그리고 국내 주식은 무역 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, 그래도 가장 관건은 이자율입니다. 이자율이 지금 뭐 멈출 것 같잖아요, 정책금리가. 그렇지만 실제로 멈추는지 이쪽에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팔로우 해야 될 첫 번째 이슈는 이자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향후의 연준 금리,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의 지금 시장의 예측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는 거겠지만,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, 연준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연준 금리라는 결국 정책 금리인데, 여러분이 뭐 연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시장에서 뭐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을 뭐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, 시장 금리를. 그런데 이제 정책 금리라고 하면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. 어쨌든 돈이라는 게 시장에 뭐 100원이라도 남으면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돌고 있던 돈이 결국은 연준이나 중앙은행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. 전부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, 그 어카운트는 뭐 돈이 남으면 뭐 이자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딱딱 맞춰서 가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돈은 다 연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, 그 연준에 들어가는 금리를, 그러니까 연준에 들어가는 금리, 나가는 금리, 그거를 연준이 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책금리죠. 물론 말은, 야, 니네들이 페드 펀드라는 게 이제 그 연준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니네들이 마지막에 거래할 때 내가 타겟 렌즈를 줄게, 이 정도에서만 거래하도록 해.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돈이 남는 거는 뭐 디스카운트 뭐 창구가 되든 뭐가 되든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 들어갈 때 금리를 연준에서 정해버리는 거죠.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금리를 정하는 것인데, 왜 중요하냐? 당연히 중요하죠. 그게 모든 금리의 수준을 결정을 하니까. 그래서 요번이 아니더라도 항상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무슨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때 변곡점은 다 이자율이에요. 특히 미국의 이자율. 미국의 이자율에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, 시장에 큰 변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더라고요. 그게 외환이든 뭐 채권이든 주식시장이든, 뭐 채권시장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,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, 주식시장도 결국은 지난 1년 동안 연준 금리 하나에 모든 게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조금 경기적으로 포커스가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자율을 잘 봐야 된다.
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,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연준 금리를 보면은 그냥 2년짜리 연준 금리, 2년짜리 국채 금리를 보는 게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. 지금 보면은 4.03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 금리가 사실 위로 아래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. 주식시장이 조용한데도 뭐 3.7도 갔다가 뭐 4.2도 갔다가,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짜리 금리 잘 보셔야 되는데, 그러면 결국 연준 금리가 앞으로 뭐 FOMC가 1년에 8번 하거든요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월, 3월, 5월, 6월, 7월, 9월, 11월, 12월인가요? 이러면 8개 맞습니까? 그래서 8번 하는데 금년에 3번 했으니까 지금 5번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는 방법이 그 페드 펀드 그 CME에서 하는 그 페드 워치, 그걸 보면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 여러 번 보셨죠? 그래서 몇 월 달에 뭐 있는 거를 올릴 가능성이 몇 프로, 내릴 가능성이 몇 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표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?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, 그게 무슨 설문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. 시장에 나와 있는 레이트에서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이 얘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페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라는 게 있어요. CME에 상장돼 있는.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. 그게 달별로 있어요. 5월 달 거, 6월 달 거, 7월 달 거, 8월 달 거 쭉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달 거는 언제까지 거래할 수 있냐면 5월 31일까지 거래할 수 있어요. 그럼 5월 31일 날 딱 거래를 하고 나면 페드 펀드라는 게 이제 그 대형 은행들이 그 오버나잇 금리를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걸 다 적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오늘 페드 펀드 금리에 뭐 종가든 평균이든 이런 거를 매일매일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. 그걸 쭉 적어 놓고 그게 이번 달의 평균이 5.5일 거야,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거래를 내가 만일에 5.5에 했어요. 그래서 5.5보다 나는 높을 거야,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, 그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 걸 평균을 지나놓고 보니까 5.6이에요. 그럼 0.1을 내가 맞췄잖아요. 그러면 0.1에다가 미리 정한 값을 주는 거예요. 그 값은 1포인트당 4,000불 정도 돼요. 4,126불 정도 돼요. 그 4,126불은 어떻게 정한 거냐면 이 거래를 전부 그 원금을 500만 불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500만 불 곱하기 1%를 하고, 이게 한 달짜리니까 오버나잇을 한 달치를 평균한 거니까 나누기 12에 보면은 4,126불쯤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우리 고스톱 칠 때 뭐 3점 난다, 5점 난다, 7점 난다 하는데 점당 얼마 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이거는 그냥 정한 거예요. 그냥 점당 4,126불로 하기로 한 거죠. 근데 이 점은 그 빅피겨예요. 그러니까 소수점 앞에 거. 그런데 그거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. 그건 1%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한 틱이라 하면 0.01이니까 그러면은 41불 정도 변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들어가 보시면 5월 달 거, 6월 달 거, 7월 달 거, 8월 달 거에서 한 2년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몇 월 달치를 내가 이제 사자 팔자 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페드 펀드 그 레이트가 쫙 결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한 달 1년에 8번 하니까 그 날짜하고 잘 맞춰보면은 요때 요 금리가 되려면 얼마를 올려야 되겠구나, 얼마를 내려야겠구나, 이렇게 산수로 해볼 수가 있겠죠. 그 산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날짜를 계산해 보면 되니까. 문제는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나오잖아요. 얼마 될 확률이 몇 퍼센트, 얼마 될 확률이 몇 퍼센트,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,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CME에 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.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숫자 하나로 만들기는 되게 쉽겠죠. 왜 그러냐면 5.25가 될 확률은 80%고 5가 될 확률은 20%야. 그러면 5.25 곱하기 80, 0.8하고 5 곱하기 0.2 해서 더해갖고 나누면은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오잖아요. 그거는 되게 쉬운데 숫자가 하나를 갖고 있는 걸로
이렇게 확률을 만드는 거는 좀 어렵죠. 근데 이렇게 가려면 뭔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, 가정은 이제 올리고 내리고는 무조건 25만 한다. 뭐 이런 걸 몇 개를 정해놓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갈 수가 있어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알 필요가 없는 거죠. 걔네들이 잘 하니까. 가장 이론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만들어 놓은 표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주로 뭐 유로 달러 퓨처스나 이런 거 보고 요번에 얼마 올릴 것 같아.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했는데, 이제는 뭐 CME가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프로 쫙 띄워주니까 뭐 편한 거죠. 퍼센트까지 해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CME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6월달 FOMC를 하면 6월달에 5.25에 80%가 돼 있고 5.25에 80%가 돼 있고 5.5에 20%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동결을 하는 게 80%, 25bp 올리는 게 이제 20%.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음 달은 동결할 것 같다. 그러니까 5.25 약간 플러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12월 달 거를 보잖아요.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 거를 보면은 4.5가 제일 커요, 확률이. 그 다음에 4.75에도 조금은 있어요. 그러니까 4.5보다 약간 높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4.5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4.5로 되어 있는 거고, 2024년 12월은 3%예요. 3%가 제일 많고 3.25에 조금 있어요. 여러분들 CME에 가서 페드워치라고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그거 찍 누르면 그냥 그래프 쭉 나옵니다. 왼쪽 위에 있는 거 칼럼 누르면 되거든요. 다음에 시간 좀 넉넉할 때 제가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다 알고 계셔서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혹시 안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 아주 쉽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쨌거나 지금 마켓에 지금 그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5.25로 끝난 것이다. 그리고 금년 말은 4.5가 될 것이고 내년 말은 3%가 될 것이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 지금이 5.25니까 4.5가 되려면 3번은 낮춰야 되잖아요. 지금 몇 번 남았냐면 5번 남았거든요. 5번이 6월, 7월, 9월, 11월, 12월. 그러면 3번을 25bp씩 낮추려면 9월부터 낮춰야 되죠. 9월, 11월, 12월에 이날을 3번 해야 4.5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2번은 동결,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을 내린다. 이게 마켓 컨센서스예요. 그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, 이걸 다 해보면 2년짜리 금리가 4.03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2년짜리 금리가 요즘 뭐 하루에도 10bp씩 움직이니까 4.13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4.13이 되려면 10bp가 올랐으니까 2년짜리 금리가 10bp가 오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번만 10bp 올린 다음에 쭉 가면 되겠죠. 그런 방법도 있고 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가 관건이고 2년짜리 국채 금리는 뭐 크레딧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2년짜리 국채 금리는 단순하게 연준 금리 예상을 그냥 합쳐놓은 것이다.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당장 이제 말 나오는 게, 야, 페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. 점도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.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점도표는 금년 말이 뭐 5.25, 뭐 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도표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. 그러면 연준이 얘기하는 그 금리와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가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연준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. 뭐라 그러더라? 연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지나놓고 하는 말이고요. 연준 사람들이 뭐 계속 맞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예측하는 아까 금리 5.25, 4.5, 3 그 다음에 지금 2년짜리 평균은 4.03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베팅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말에 3%가 되는 거를 다
공유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2.5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베팅할 수 있는 거고 3.5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베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3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점도표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를 좀 분석을 해보면 항상 그래요. 항상 점도표가 약간 높습니다. 생각을 해보시면 점도표라는 건 뭐예요? 그냥 연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점 찍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연준 사람들의 마음속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연준에 있는 사람들의 연준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.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맞습니까? 야, 금리나 안 내릴 거야. 계속 올릴 거야.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사람들은 되게 좀 높게 얘기합니다. 마음속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. 그거 자기 생각하고 다른 베팅을 할 수가 있나요? 그러니까 시장은 돈 내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페드 펀드 레이트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 시장은 그렇게 안 크지만 유로 달러 퓨처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현물에서의 일드 커브가 있잖아요. 그게 만일에 페드 펀드 그 레이트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엄청난 그 재정 거래가 나와요. 아비트러지가. 그거는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요즘은 기기가 다 할 수 있죠. 1bp만 틀려도 어디가 잘못됐어. 그거 사고 어떤 거 팔고 어떤 거 사야 돼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우리가 보기 쉬운 게 페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고 또 CME의 그런 그래프라는 거지, 실제로는 그게 전부 시장에 지금 모든 금리 예측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연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에요. 다만 연준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볼 때는 항상 그 2년짜리 금리, 그 다음에 보기 쉬운 페드 워치, 페드 워치 그 그래프를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게 보통이고 지금 특별히 한 75bp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5.25하고 4.5면 연말까지. 뭐 파월은 뭐라 그랬어요?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이 베이스 시나리오다. 뭐 이 정도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내릴 거야 웬만하면. 그러니까 지금 연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하고 한 75bp 정도 차이 나는데 75bp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. 조금 꽤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나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,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좀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신용 경색입니다. 지금 뭐 SVB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지역은행들이 좀 어렵잖아요.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그 은행들 대출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 대출 어떻게 할 거야? 설문조사를 연준에서 한 게 있어요. 이틀 전에 나온 뭐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켓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한다고는 했어요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옛날보다는 더 할 거는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은행권이 대출을 조일 것이니까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 그거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연준이 안 올려도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50bp 정도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연말까지 50bp 정도 시장이 보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평소에 거짓말하는 거 한 25bp 보고 그거 한 50bp 보면 한 75bp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실 CPI 발표 있고 내일 PPI 발표 있고 하는데 이것 따라서 이제 또 2년짜리 금리도 변하고 변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연준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패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변할 텐데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게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제일 중요하다. 이거를 먼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금 포캐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다음에 경기와 실적과 모든 거를 봐야 된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황으로는 이거를 정해 봤습니다.